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충격적인 스토리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정말 믿기 힘드실 거예요. 저도 아직까지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거든요. 이건 바로 10년 넘게 친자매처럼 지냈던 동네 친구에게 완전히 배신당한 이야기입니다. 아, 정말 지금 생각해도 속이 뒤틀려요. 손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나거든요. 그 친구, 우리 편의상 수진이라고 할게요. 수진이와 저는 정말 운명적으로 만났어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아이들이 먼저 친해졌거든요. 그때 우리 애가 5살, 수진이네 애가 6살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정말 죽이 잘 맞았어요. 둘 다 남편이 야근 많이 하는 직장이라 저녁엔 혼자 아이 봐야 하는 처지였고, 시어머니는 멀리 계시고 정말 동병상련이었죠. 매일 저녁 7시만 되면 서로 연락해서 우리 애들 놀이터 갈까? 이러면서 만났어요. 그렇게 거의 매일 같이 만나니까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아이들 교육 방침도 비슷하고 육아 스트레스도 서로 이해해주고 심지어 생일도 일주일 차이였거든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아이들도 진짜 친자매처럼 지냈어요. 우리 딸이 수진이네 언니가 최고야. 이러면서 매일 언니 만나자고 조르는 정도였으니까요. 저도 수진이랑 있으면 정말 편했어요. 화장도 안 하고 나가도 되고, 아무 말이나 다 해도 되고, 진짜 친자매 같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정말 어이없는 일로요. 아직도 생각하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요. 그날이 작년 가을쯤이었을 거예요. 아파트 단지에서 추석 행사를 했거든요. 아이들 윷놀이 대회 같은 거요. 저희 둘 다 아이들 데리고 참여했는데 수진이네 딸이 1등을 했어요. 상품으로 문화상품권 5만 원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행사 끝나고 집에 가면서 수진이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 너희 딸이 울상이네. 상 못 받아서 속상한가 보다. 이러면서요. 아니, 우리 딸은 전혀 울상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언니가 1등한 거 축하해준다고 박수까지 쳤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당황해서 아니야, 우리 애는 괜찮아. 언니가 1등해서 기뻐하고 있어. 이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수진이가 눈을 흘기면서 아, 그래? 그럼 다행이네. 이러면서 분위기가 싸해진 거예요. 그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수진이도 아이가 상 받아서 기분이 좋은데 제가 괜히 분위기 깨는 소리 했나?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 일 이후로 수진이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저녁만 되면 먼저 연락 왔는데 연락이 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연락했죠. 수진아, 오늘 놀이터 갈까? 이렇게요. 그런데 대답이 완전 건성이었어요. 아, 오늘은 바빠서 우리 애가 피곤해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피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바쁜가 보다 했는데 1주일, 2주일 계속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결정적이었던 게 어느 날 마트에서 수진이를 마주쳤는데 완전 차갑게 대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어머, 웬일이야? 뭐 사러 왔어? 이러면서 장 본 거 구경하고 수다 떨었을 텐데 그날은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존댓말까지 하면서 얼른 피해가더라고요. 그때 정말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그래서 집에 와서 한참을 생각해봤는데 도저히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같은 단지에 사는 민정이라는 엄마가 있거든요. 그 엄마가 어느 날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있잖아. 혹시 수진이랑 무슨 일 있었어? 요즘 너 이야기를 자꾸 하던데. 이렇게요. 아,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 이야기를 한다고? 뭔 이야기를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민정이가 망설이다가 말해주더라고요. 수진이가 다른 엄마들한테 제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것도 완전 이상하게 각색해서요.
추석 행사 때 일을 완전 다르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수진이 버전으로는 자기 딸이 1등 하니까 제가 질투해서 얼굴이 일그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딸한테 괜찮다. 다음에 1등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위로해서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완전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오히려 축하해줬거든요. 그런데 수진이는 제가 질투해서 분위기 망쳤다고 온 동네에 소문을 내고 다닌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민정이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수진이가 제 육아 방식까지 헐뜯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집 엄마는 아이한테 너무 간섭이 심해서 아이가 스트레스 받는 것 같다. 맨날 아이 공부만 시키려고 한다. 다른 아이들이랑 비교하면서 우리 애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뭐 이런 말들을요. 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언제 그랬나요? 오히려 수진이가 항상 자기 딸 자랑만 했었거든요. 우리 애가 한글을 빨리 깨웠다. 우리 애가 수학을 잘한다. 이런 식으로요. 저는 그냥 와, 대단하다 이렇게 맞장구만 쳐줬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이 간섭을 심하게 한다고요? 오히려 방임 수준으로 키웠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놀이터에서도 아이 혼자 놀게 두고 저는 수진이랑 수다만 떨었거든요. 이 모든 걸 듣고 있으니까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10년 넘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이럴 수 있는지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민정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진짜 소름 끼쳤거든요. 있잖아. 수진이가 다른 엄마들한테 너랑은 거리를 두라고 하고 다녀. 너랑 친하게 지내면 자기랑 멀어진다고 협박 비슷하게 하더라. 아,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가 저를 완전히 고립시키려고 작정한 거였어요. 다른 엄마들한테 저와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하고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최근에 다른 동네 엄마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왜 이상했는지, 왜 예전처럼 반갑게 인사하지 않는지, 모든 게 수진이의 계략이었던 거죠. 정말 소름 끼쳤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요? 10년 넘게 가족같이 지냈는데 사소한 오해 하나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날 밤에 정말 한잠도 못 잤어요. 화가 나서 미칠 것 같더라고요. 동시에 너무 억울하고 서러워서 눈물이 계속 나왔어요. 어떻게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부터는 정말 지옥이었어요. 놀이터에 나가기가 무서워졌거든요. 다른 엄마들의 시선이 느껴지고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실제로 며칠 후에 놀이터에 갔는데 수진이랑 다른 엄마들 서너 명이 모여서 수다를 떨고 있더라고요. 제가 나타나니까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다들 저를 흘깃흘깃 보는 거예요. 그때 정말 굴욕적이었어요. 마치 제가 무슨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취급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수진이는 저를 보고도 모른 척하면서 다른 엄마들하고만 이야기하고 결국 그날 아이 손잡고 그냥 집에 왔어요. 우리 딸이 엄마, 왜 집에 가? 놀이터에서 놀고 싶어 이러는데 정말 미안하고 죄스러웠어요. 제 문제 때문에 아이까지 피해를 보게 하다니 그때부터 정말 조심스러워졌어요. 동네 어디를 가도 수진이나 그 일당들을 만날까 봐 무서워서요. 마트 가는 것도 시간을 피해서 가고 놀이터도 다른 시간대에 가고 완전히 숨어서 사는 기분이었어요. 정말 억울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어요. 밤에는 화가 나서 잠이 안 오고 낮에는 스트레스로 속이 쓰리고 정말 지옥 같은 나날들이었습니다. 수진이의 배신을 알게 된 후 제 하루하루는 정말 전쟁이었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것부터가 고역이었거든요. 오늘은 또 어떤 시선들을 받을까? 또 어떤 소문이 돌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했어요. 제일 힘든 건 우리 딸 때문이었어요. 5살짜리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매일 아침이면 엄마, 오늘 놀이터 가서 언니들이랑 놀아도 돼?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맑은 눈을 보면 정말 마음이 찢어졌어요. 어느 날은 정말 용기를 내서 놀이터에 갔거든요. 그런데 수진이와 그 일당들이 벌써 와 있더라고요. 베이지색 롱패딩 입은 수진이가 저를 딱 보는 순간 얼굴이 확 굳어지면서 다른 엄마들한테 뭔가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정말 소름 끼쳤어요. 마치 제가 무슨 전염병 환자라도 된 것처럼 모든 시선이 저한테 집중되더라고요. 아이들까지도 어른들 눈치를 보면서 우리 딸한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제일 치욕스러웠던 게 우리 딸이 수진이네 딸한테 다가가서 언니, 같이 놀자. 이렇게 말했는데 그 아이가 엄마 눈치를 보더니 나 지금 바빠. 이러면서 다른 데로 가버린 거예요. 우리 딸이 그 모습을 보고 어리둥절해하는 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 언니가 왜 안 놀아줘? 이렇게 물어보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수진이가 제게 와서 하는 말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아, 우리 애가 요즘 예민해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표정은 완전 차가웠거든요. 마치 제가 뭔가 잘못해서 아이들까지 예민하게 만든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하지만 아이 앞에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네, 알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딸 손 잡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때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일 이후로 정말 완전히 고립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다른 엄마들까지도 저를 피하기 시작한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인사만 대충 하고 다른 층 버튼을 누르거나 마트에서 만나면 급하게 다른 매대로 피해가거나 정말 제가 무슨 괴물이라도 된 것 같았어요. 제일 속상했던 건 영이라는 엄마였어요. 그 엄마는 제가 이사 왔을 때부터 정말 잘해줬던 사람이거든요. 수진이만큼은 아니어도 꽤 가까웠던 사이였는데 그 사람까지도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영희를 만나서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영희가 눈을 피하면서 아니에요. 그냥 요즘 바빠서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하지만 며칠 후에 수진이와 영희가 같이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그때 정말 확신했죠. 수진이가 영희한테도 무슨 말을 했구나 하고요. 가장 힘든 건 우리 딸이 점점 변해가는 거였어요. 예전처럼 놀이터 가자고 조르지도 않고 집에서만 혼자 놀려고 하더라고요. 어린애가 벌써 눈치를 채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은 딸이 저한테 엄마, 우리가 뭔가 잘못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5살짜리가 이런 말을 한다니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때 결심했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상황을 벗어나야겠다고요. 놀이터 시간대를 완전히 바꿨어요. 수진이 일당들이 오기 전인 이른 아침이나 저녁 늦게 가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8시쯤 놀이터에 갔는데 수진이가 다른 엄마 둘이랑 벤치에 앉아서 수다를 떨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대놓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제가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요즘 이상한 엄마들이 많아서 걱정이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정말 직접적인 공격이었어요. 그날 집에 와서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화장실에서 혼자 소리내서 울었거든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수진이는 그냥 배신한 것도 모자라서 저를 완전히 매장시키려고 작정한 것 같았어요. 다른 엄마들한테 대체 뭔 말을 했길래 모두가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건지 그때 정말 직접 찾아가서 따져보고 싶었어요. 야, 수진아, 너 대체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10년 넘게 친하게 지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소리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럴 수도 없었어요. 그랬다가 수진이가 또 뭔 말을 지어낼지 뻔하잖아요. 저 사람이 저한테 와서 소리 질렀다. 완전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또 소문을 낼 게 뻔했어요. 결국 저는 완전히 방향을 바꿨어요. 더 이상 그들과 맞서지 말고 아예 피해서 살기로 결심한 거죠.
놀이터는 완전히 다른 시간대에만 가고 마트도 다른 곳으로 바꿨어요. 같은 단지 내 마트 대신 차 타고 10분 거리에 있는 대형마트로 장을 보러 가기 시작했어요. 아이 학원도 다른 지역으로 보냈어요. 같은 단지 내에 있는 학원에 보내면 또 수진이 일당들과 마주칠 게 뻔하니까요.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학원으로 바꿨거든요. 정말 불편했어요. 모든 게 멀어지고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하지만 그게 최선이었어요. 더 이상 그 사람들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한테는 말 안 했어요. 남편이 알면 그냥 무시해, 신경 쓰지 마, 이런 말만 할 게 뻔했거든요. 남자들은 이런 걸 이해 못해요. 얼마나 치사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인지 말이에요. 그렇게 피해 다니면서 살았는데도 수진이의 견제는 계속됐어요. 정말 집요하더라고요. 어느 날 우리 딸 학원에서 만난 다른 엄마가 저한테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혹시 이전에 어느 동네에 사셨어요?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요. 소름 끼쳤어요. 수진이가 제 동선까지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새로 다니는 학원까지 알아내서 그곳 엄마들한테도 뭔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어디까지 쫓아올 건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괴롭힐 건지, 마치 스토커를 당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때부터 정말 극도로 조심스러워졌어요. 어디를 가든 혹시 수진이나 그 일당들이 있을까봐 두리번거리고, 새로 만나는 엄마들한테도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지옥 같은 나날들이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생활을 해야 하는지 매일매일이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수진이의 괴롭힘은 시간이 갈수록 더 교묘해졌어요. 단순히 저를 피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저를 동네에서 매장시키려고 작정한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우리 딸이 학원에서 돌아와서 하는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수진이네 언니가 나한테 이상한 말 했어.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더니 너네 엄마는 나쁜 엄마래. 우리 엄마랑 친하게 지내면 안 된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머리에 피가 확 돌았어요. 어른끼리 싸우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아이들까지 이용한다고요? 6살짜리한테 그런 말을 시킨 거예요. 정말 인간이 할 짓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정말 한숨도 못 잤어요. 화가 나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나쁜 엄마가 되는 거예요? 10년 넘게 친자매처럼 지냈는데 추석 행사 때 그 사소한 일로 이렇게까지 당해야 하는 건가요? 더 끔찍한 건 수진이가 퍼뜨린 소문들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질투한다. 아이 교육에 간섭이 심하다. 이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완전 거짓말까지 지어내더라고요. 같은 단지에 사는 미영이라는 엄마가 있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해주더라고요. 수진이가 다른 엄마들한테 그 사람은 남의 집 사정 캐묻기 좋아한다. 아이들끼리 놀 때도 항상 감시한다. 심지어 다른 집 아이들 비교하면서 우리 애를 깎아내린다. 이런 말까지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완전 허무맹랑한 소리였어요. 제가 언제 그랬나요? 오히려 수진이가 항상 다른 집 아이들 험담하고 자기 딸만 최고라고 자랑하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냥 맞아, 대단하다 이렇게 맞장구만 쳐줬는데 말이에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하고 제가 오히려 나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게 바로 가스. 그런데 정말 결정타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단지 내 어린이집에서 학부모 모임이 있었거든요. 분기별로 하는 건데 저도 참석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다들 저만 보면 수군거리고 대화에도 끼워주지 않고 완전 투명인간 취급이었어요.
그때 수진이가 정말 치사한 짓을 했어요. 학부모 회의에서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놀이터 이용 시간을 정해야 한다는 제안을 한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아이들 안전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저를 겨냥한 거였거든요. 일부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놀이를 지나치게 간섭해서 다른 아이들이 불편해한다고 말하면서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만 놀이터를 이용하고 그 외 시간에는 자제해달라고 제안했어요. 아, 그때 정말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공개적으로 저를 겨냥해서 공격하는 거잖아요. 다른 엄마들도 수진이 편에 서서 고개를 끄덕이고 정말 사면초가였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뭔가 말하면 더 이상한 사람 될 것 같아서요. 하지만 속에서는 정말 화산이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그 회의 이후로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저는 문제 있는 엄마가 되어버린 거예요. 마트에서 장을 봐도 엘리베이터를 타도 어디서든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차가웠어요. 마치 제가 무슨 범죄자라도 된 것처럼 말이에요. 제일 속상했던 건 아이들까지 그 영향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놀이터에서 우리 딸이 다른 아이들한테 다가가면 그 아이들이 우리는 너랑 못 놀아 이렇게 말하고 도망가더라고요. 5살짜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우리 딸이 엄마, 나 왜 친구들이 안 놀아줘? 이렇게 물어볼 때 정말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어느 날은 정말 참을 수 없어서 수진이한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수진이가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무슨 이야기요? 저는 할 말 없는데요. 이렇게 시치미를 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지금까지 내 뒤에서 뭔 짓을 한 줄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수진이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면서 제가 뭘 했다고요? 혹시 피해망상 있으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야, 수진아.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피해망상. 10년 넘게 친구로 지낸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그런데 수진이는 오히려 더 차갑게 아, 이제 소리까지 지르시네요. 역시 제가 생각한 대로군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통화 이후 며칠 후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단지 관리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입주민 신고가 들어왔는데 놀이터에서 소란을 피우신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그때 정말 세상이 캄캄해졌어요. 수진이가 관리소에까지 신고를 한 거였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아이랑 놀이터에서 놀기만 했는데 소란을 피운다고 신고를 한 거예요. 관리소 직원분이 정확히 어떤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라고 하셨지만 이미 저는 완전 범죄자 취급이었어요. 같은 단지 사는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 저 사람이 그 문제의 엄마구나 이런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정말 억울했어요. 제가 뭘 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밤마다 울면서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계속 되뇌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저도 반격을 해보기로 했어요. 수진이가 다른 엄마들한테 거짓말 퍼뜨리고 다니는 걸 직접 해명해 보려고 했거든요. 민정이한테 전화해서 수진이가 나에 대해서 말한 것들 다 거짓말이야.
내가 언제 그랬는지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민정이가 하는 말이 그래도 수진이가 거짓말할 이유는 없잖아. 아무 이유 없이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절망했어요. 아무도 제 편이 없구나 싶었어요. 모두가 수진이 말만 믿고 저는 이미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힌 상태였어요. 영희한테도 연락해봤지만 마찬가지였어요. 나는 중간에 끼고 싶지 않아.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정말 비겁하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저는 완전히 포기하게 됐어요. 더 이상 해명하려고 하지도 싸우려고 하지도 않기로 한 거죠. 어차피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을 거니까요. 그때부터는 정말 유령처럼 살았어요.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에만 외출하고 낮에는 집에만 있고 완전 은둔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우리 딸도 그 영향을 받아서 점점 내성적으로 변해갔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활발했는데 이제는 집에서만 있으려고 하고 다른 아이들과 노는 것도 꺼려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죄책감이 들었어요. 내 문제 때문에 아이까지 이렇게 만들어버렸구나 싶어서요. 정말 자책하면서 울던 날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이사를 가는 것 외에는 이 상황을 벗어날 방법이 없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우리 이사 가자고 말했어요. 물론 진짜 이유는 말하지 못했지만요. 남편을 설득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왜 갑자기 이사를 가자고 하냐? 여기 살기 좋은데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진짜 이유를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 아이 교육 환경을 바꿔주고 싶다. 새로운 곳에서 살아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둘러댔어요. 다행히 남편 직장에서 타 지역 발령이 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사하게 됐어요. 그때 정말 해방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드디어 이 지옥 같은 곳을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어요. 이사 준비하면서도 수진이와 그 일당들을 마주칠까봐 조마조마했어요. 혹시라도 마지막에 또 무슨 짓을 할까 봐서요. 다행히 이사하는 날까지 마주치지 않고 조용히 떠날 수 있었어요. 이사 트럭이 떠나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기쁜 눈물이었죠. 드디어 자유로워진다는 생각에요. 우리 딸도 엄마, 새집 가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서 신나하더라고요. 새 동네에 와서도 처음에는 정말 조심스러웠어요.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혹시라도 또 수진이 같은 사람을 만날까 봐 무서웠어요. 놀이터에 가서도 다른 엄마들과 인사만 하고 깊은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어요. 예전 같으면 금방 친해졌을 텐데 이제는 마음의 벽이 두꺼워진 거죠. 우리 딸도 처음에는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어요. 새로운 친구들이 다가와도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더라고요. 이전 동네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위축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저도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철저하게 거리를 두면서 지냈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외로웠어요. 누구와도 깊이 친해지지 않으니까 혼자만의 시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수진이가 원망스러웠어요. 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런데 이사 온 지 6개월 정도 됐을 때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이전 동네에 아직 연락하고 지내는 엄마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전화로 알려준 내용이 정말 놀라웠어요. 너 없어진 후에 수진이가 또 다른 엄마들 괴롭히고 있어. 이번엔 영희랑 민정이가 타겟이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뭔가 싶어서 자세히 물어봤더니
수진이가 저를 내쫓은 후에 이번엔 영희를 왕따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영희가 수진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했나 봐요. 그래서 다른 엄마들한테 영희 험담을 하고 다니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민정이는 영희를 감쌌다가 수진이한테 찍혀서 같이 따돌림 당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소름 끼쳤어요. 수진이는 계속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소식이었어요. 한 달 후에 또 연락이 왔는데 이번에는 정말 반전이었어요. 수진이가 완전히 매장됐어. 다른 엄마들이 수진이 진짜 모습을 알게 됐나 봐. 지금 수진이가 왕따 당하고 있어.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니 수진이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건드렸나 봐요. 영희, 민정이뿐만 아니라 다른 엄마들까지 계속 괴롭히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뭉쳐서 수진이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한 거래요. 그러면서 저에 대한 수진이의 거짓말들도 다 밝혀진 거예요. 영희가 수진이가 예전에 그 엄마 저를 말하는 거조에 대해서도 거짓말했던 것 같다고 말하기 시작했고 다른 엄마들도 하나둘씩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결국 수진이의 모든 거짓말과 조작이 드러났고 이제는 오히려 수진이가 동네에서 완전히 고립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듣고 처음엔 속이 시원했어요. 드디어 인과응보를 받는구나. 자업자득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억울하게 당했던 일들이 생각나면서 이제야 진실이 밝혀졌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씁쓸한 마음도 들었어요. 결국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 모든 걸 혼자 감당하고 이사까지 와야 했잖아요. 수진이는 이제서야 벌을 받지만 저는 이미 1년 넘게 고통받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딸이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할 건가요?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무서워하게 된 것, 사람들을 쉽게 믿지 못하게 된 것, 이런 건 수진이가 벌 받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화가 났어요. 왜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이런 고생을 해야 했는지, 왜 진실이 이제서야 밝혀지는 건지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진실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제가 미친 사람도 아니고 문제 있는 엄마도 아니었다는 게 증명된 거니까요. 새 동네에서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조심스럽긴 하지만 예전보다는 다른 엄마들과 이야기하려고 노력했거든요. 우리 딸도 천천히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친구들이 정말 잘해주니까 조금씩 마음을 열더라고요.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집에 와서 오늘 친구들이랑 이런 걸 했어. 이렇게 신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다행이었어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상처가 너무 깊어서 회복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이사 온 지 1년이 지나면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진짜 진실된 사람들이요. 은지라는 엄마와 특히 친해졌는데 이 사람은 정말 수진이와는 정반대예요. 절대 뒤에서 험담 안 하고 다른 사람들 험담을 해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정말 따뜻한 사람이거든요. 처음에는 또 속을까봐 조심스러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은지가 정말 진심으로 대해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힘들 때 위로해주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해주고 진짜 친구가 뭔지 알게 됐어요. 우리 딸도 은지네 딸과 정말 친해졌어요. 진짜 자매처럼 지내면서 서로 아껴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런 게 정상적인 관계구나 싶었어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것.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불신하면서 살 수는 없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수진이 같은 사람도 있지만 은지 같은 진짜 좋은 사람들도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중요한 건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기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당한 일이 제 잘못이 아니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었어요. 한동안 계속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 이런 생각만 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었어요. 수진이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지금도 가끔 그때 일이 생각나면 화가 나요. 하지만 예전처럼 하루 종일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는 않아요. 이제는 더 중요한 것들, 현재의 행복에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정말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을 살고 있어요. 우리 딸은 학교에서 인기 많은 아이가 됐고, 저도 동네에서 좋은 엄마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살고 있어요. 가끔 이전 동네 소식을 들으면 수진이는 여전히 혼자 지내고 있다고 해요. 결국 자기가 뿌린 씨앗을 거두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통쾌했지만 지금은 그냥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살면 본인도 행복하지 않을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수진이에게 마음을 쓰지 않으려고 해요. 그 사람은 제 인생에서 이미 지나간 사람이니까요. 지금 제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려고 해요. 만약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좋아져요. 저는 그걸 몸소 경험했거든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진짜 좋은 사람들은 분명히 있어요. 저처럼 다시 행복해질 수 있어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댓글이 저에게 큰 힘이 됐어요.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